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의문 변동 중에서 요번엔 첨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교체 강의를 할 때 그중에서 된소리 되기를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첨가와 된소리는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구별을 지어주는 것부터 함께 시작을 할게요. 일단 교체는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그냥 바뀌는 거죠. 첨가라는 것은 형태소가 합성될 때 형태소 사이에 의문이 덧붙는 것, 의문이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첨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념, 합성명사에서 첫 번째 기준이 합성명사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두 번째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현상이래요. 자, 또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데 뒷말이 미음, 니은으로 시작되면 앞말의 끝소리가 니은 소리가 하나 덧나고 하나 생기고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면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에 니은 소리 둘이 덧나는 현상이랍니다. 이거를 쉽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가 합성명사라고 얘기했었죠. 합성명사. 합성명사라는 거는 그냥 명사 두 개가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A 더하기 B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딱 그 두 단어를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이제 합성명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여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앞말 끝소리가 울림소리고 그 다음에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 안울림 예사소리. 그래서 A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B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얘가 된 소리가 나타나는 것. 또 나타났을 때 첨가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태상의 소리인 뭐 시오 또는 디귿 그것이 이제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요 지점이 굉장히 헷갈리는 지점이었었는데 사실 이게 된소리 되기와 헷갈렸었지. 교체로서의 된소리 되기는 안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 더하기 안울림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합성명사라는 그런 기준도 사실은 없었지. 보통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요런 형태까지도 함께 얘기했었으니까. 그래서 된소리 되기로서의 결과물이 된소리인 것과 첨가 현상으로서의 결과물이 된소리인 것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요 두 지점이 이제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된소리 되기, 되기. 이것과 여기 울림소리 더하기 안울림 예사소리이면서 합성명사일 경우에 그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것, 그것은 이제 첨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건 뭐 된소리는 교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함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어렵죠? 이것을 사실 구별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 나왔어요. 모의고사에서 딱 한 번 나왔었고 일부 내신에서 좀 어려운 내신을 어렵게 내는 학교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낼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구별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는 잘 내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데 뒷말이 미음, 니은으로 시작되면 앞말의 끝소리에 니은 소리가 생기는 것, 그리고 모음기나 반모음이로 시작되면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에 니은이 두 개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요 두 가지를 좀 다시 정리를 할게요. A 더하기 B의 형태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합성명사라고 얘기했었지? 이 B가 A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미음 니은으로 시작하면 미음 니은으로 시작하면은 앞말의 끝소리에 니은이 첨가가 되는 경우들이 있대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면 얘가 모음 이나 또는 반모음 이로 이렇게 시작되면은 앞말 첫소리, 뒷말의 첫소리, 앞말 끝소리, 뒷말 끝소리, 뒷말 첫소리에 니은이 두 개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대요. 뭐 아래쪽에 예문을 통해서 먼저 보시죠.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거는 예문을 그냥 따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이 예문과 관련되어 있는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앞 단어의 끝소리가 울림소리 자음이고 뒷 단어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인 경우 미안해요. 이거 아래쪽이죠. 자, 니은 소리가 하나 혹은 둘이 첨가가 되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음으로 끝난 단어 그것과 니은 더하기 미음으로 시작되는 단어 이렇게 만났을 때 니은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예문 보면은 이 더하기 몸이죠. 잇몸이네요. 니은 소리가 첨가가 된 것이고요. 아래 더하기 마을은 니은 소리가 아랫마을 니은이 첨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터 더하기 마당은 지금 니은 소리가 이렇게 덧났다. 턴마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시옷들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소리로서의 그 시옷인 거지 단어의 의미와는 관련성이 없는 시옷인 겁니다. 요런 시옷을 우리는 사이시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이시옷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의 시옷이에요. 사이소리가 일어났어. 요런 표시예요. 옆에 나와 있습니다. 날개 부분에. 여기가 아니라 미안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네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말 중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경우 사이소리가 일어난다라는 표시로 사이시옷을 적는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런 경우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사이소리가 일어나니까 유의해서 발음하세요 라는 의미로 시옷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귓밥은 사실 귓 더하기 밥이 아니잖아요. 귀 더하기 밥이지. 모깃불도 모깃 더하기 불이 아니라 모기 더하기 불이죠. 두 번째로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귓병, 찻잔, 가웬일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귀 더하기 병인 거고 차 더하기 잔인 거고 가외 더하기 일이었던 거죠. 세 번째,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 곶간, 찻간, 횟간, 횟수, 숫자, 새땅만 사이시옷을 쓰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한자어의 결합은 결합시 된 소리 아니 그 결과물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사이시옷은 안 적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좀 다시 더 예문을 더 볼게요. 자, 어떤 단어에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단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니은이 하나 또는 두 개가 첨가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예문을 보면은 솜 더하기 이불이었을 때 솜니불이 되죠. 그래서 니은이 하나 첨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단풍잎도 단풍잎이지 니은이 두 개가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콩엿도 콩 더하기 엿인데 니은이 하나 또 첨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뭇잎은 니은이 두 개가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요거를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 모의고사에서 이런 선택지를 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예문 중에 나뭇잎이 있었지? 이 나뭇잎을 읽으면 나뭇잎이지?
요거를 음운 변동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었던 경우가 있어요. 나뭇 더하기 잎이고 나뭇잎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이 피읍을 비읍으로 고쳐주는 게 좋겠네요. 좀 더 깔끔하게.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지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교체와 그다음에 니은의 첨가가 있죠. 니은 첨가. 그리고 여기서는 그다음에 비음화도 있죠. 3번 비음화. 그래서 교체 2번에 첨가 1번이 일어났다라고 분석한 선택지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게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첨가 현상은 합성명사에서 나타난다고 했잖아. A 더하기 B의 형태로 일단 분석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 더하기 잎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무 더하기 잎이었는데 거기서 모음으로 끝났지. 그 다음에 또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단어였었죠. 모음으로 끝나지 않은 단어까지 포함해도 돼요. 어찌됐든 여기서는 이제 나무 더하기 잎이었을 때 여기서는 이제 니은이 2개가 첨가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이 사실은 나무 더하기 잎인데 나무잎 그런 게 아니라 나뭇잎으로 발음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원래 첨가 1번과 니은 2개 첨가 1번과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 1번, 첨가 1번이 일어난 결과물인 거지 이것을 위에처럼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옷은 뭐냐면은 이 첨가가 일어났다라는 표시로서의 시옷이었던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항상 단어는 이렇게 A 더하기 B의 형태로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B 부분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됐을 때 니은 첨가가 일어날 환경이 갖추어졌다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첨가를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알았죠? 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첨가 현상은 된소리로 바뀐 것으로서의 첨가 현상을 언급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기준들을 다 제시를 해줄 겁니다. 이런 기준들을 전부 다 제시를 해줄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보기에 그 기준을 따라서 적용만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첨가를 접근을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셔야 됩니다. 니은 소리가 하나 혹은 2개가 첨가되는 현상들을 물어보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쌤이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A 더하기 B 합성명사의 형태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중에서도 이제 B는 모음 이나 아니면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경우에 여기서 이제 니은이 하나 또는 2개가 첨가될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런 결과물인데 첨가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또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것들을 준비하신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우리가 알 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면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사이소리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얘기하지 규칙은 어느 상황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현상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날개 부분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이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조건이 되어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일정한 원리에 기대어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이 아니라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다른 말로 수의적 현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수의적 현상으로서의 사이소리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 집은 여기서는 기와 집
이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근데 사이소리 현상을 적용해서 발음하면 D와 찝이 돼야 돼요. 밤송이도 밤송이가 돼야 되고요. 쌀밥도 쌀밥이 돼야 되고요. 말방울도 말방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발음을 안 했잖아,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에 적용받지 않은 사례들이 이렇게 존재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겠네요. 좀 다시 어려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첨가 현상은 니은이나 니은 두 개의 첨가 현상만 언급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니 분명히 조건을 받고 나서 문제에서 조건을 제공받고 나서 문제를 푸시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거기서도 이제 집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사항은 이런 부분 같은 것이었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주 접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와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뜻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고깃배 위에 고기배가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펄떡거렸다. 고깃배는 고기를 잡는 배고요. 고기배라고 읽었을 때는 고기의 그 배의 복부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의미가 사이소리를 반영해서 소리를 냈느냐 안 냈느냐의 차이가 있답니다. 알았죠? 이런 것들도 이제 내신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2학년에 또는 3학년에 언어와 매체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니라면 이런 것까지는 뭐 이렇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쌤이 자꾸 정리하는 이유가 사이소리 현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다기보다는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첨가 현상에서는 모의고사에서는 니은 첨가 또는 니은 두 개의 첨가 이런 경우만 첨가 현상으로서의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지 문제가 된 소리가 결과물인 첨가 현상을 제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된 소리의 결과물이 첨가의 결과물이냐 교체의 결과물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거의 등장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음운 변동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읽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읽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기하는 방법이 생긴 거지 어떤 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사이시옷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 나뭇잎은 이 시옷이 소리의 표시인 거지 실제로 나무 토막이 잎이었기 때문에 니은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죠? 이 말이 어려우면은 쌤한테 따로 와가지고 더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첨가 현상은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할게요. 자주 계속 강조하다 보면 아마 시간만 길어질 것 같네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니은 첨가와 니은 두 개 첨가가 훨씬 많이 나온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예요. 고생하셨습니다.